자, 그럼 지금부터 제1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천이 나무지라는 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공천 성공이 총선 승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관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투명한 공천을 진행했습니다. 안팎에서 저를 비난해도 계파 공천 등 지금까지의 구태와 결절하기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천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원 당규에 의거한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의 586 이념 공천, 친문 공천과 차별화된 그런 공천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 중심의 공천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천 불법과 무소속 출마는 분열과 패배의 씨앗이 됩니다. 정권 심판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받들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요청합니다. 현재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과 관련된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 하십니다.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을 맞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패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입니다. 다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서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이 야합해서 만든 괴물 선거법의 결과물입니다.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대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현재 코로나8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 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재원과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은 과연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포퓰리즘에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희 미래통합당도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또 영세 사업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번금 지급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살포는 현재 우한 코로나로 소비가 사실상 강제로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많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금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정부의 모든 정책의 역량은 한국 경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데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의 터전인 회사와 점포 그리고 일터를 지키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일터가 휴폐업 그리고 도산하면 소득과 고용의 원천이 항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부담 경감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이미 현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의 약화 그리고 기초 체력의 붕괴라고 하는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기저 질환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 1997년과 2008년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펴면서도 세금 인하 그리고 노동 유연성 강화,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장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서 위기의 조기 극복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은 우리 당에서 줄곧 주창해왔던 민부론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차별적 현금 살포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과거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로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15개 국가에 대해서 여행 가지 마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권이 중국 눈치를 살펴가며 시진핑 방안에 목을 매달고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급기야 이제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에서 한국 여행을 금지한 것입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한의사협회는 7차례나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6만 명이 몰렸습니다.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부터 청와대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외교력의 차이도 보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제외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고 했고 복지부 장관은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다 라고 중국에 북실댔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국 금지나 제한당하는 왕따가 된 것입니다. 이 정권의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최고 수준 세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타임즈 등 유수 언론들이 지목한 것은 싱가포르, 대만, 홍콩 3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기에 느린 대처와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비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이 칭찬하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뛰어난 진단 역량, 드라이브 스루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간의 공로를 정부가 가로채서 마치 정부가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만들기 작업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치개혁연합 대신에 친문 인사들과 조국 비호 세력이 주축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힘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애당초에는 미래당, 녹색당, 민중당 등과 함께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다가 좀 더 껄끄러운 자기와 관계가 좀 더 손쉬운 입맛에 맞는 비례정당으로 이 말을 갈아탄 것입니다. 이 말을 갈아탔다가 다시 어제 시민을 위하여를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친문 비례 민주당입니다. 양정철이 뒤에서 주도하고 낙검수 출신 김어준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을 잡았던 것입니다. 비례용 선거연합 정당 제작과 의원 꿔주기가 민주당이 그렇게도 강변하던 선거 개혁이며 정치 개혁의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도 개혁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에 앞서 국회를 유연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고 누더기 걸레가 되어버린 선거법을 무효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짧게 좀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대폭 올렸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6%지만 9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1%나 올렸습니다. 거의 보유세 폭탄입니다. 이런 증세 부담은 소규모 1주택자 4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하지는 않으면서 손쉽게 세금 올리기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9억 원이 넘으면 부자이므로 세금을 왕창 물려도 좋다는 아주 고약한 진보인 것 같습니다. 복합 위기 상황에 걸맞은 합리적인 보유세 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금 부담으로 소비가 얼어붙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포인트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이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미래로가 아니라 거꾸로 실전으로 가게 만드는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식이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위기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만나서라도 국민 통합적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는 이 중립 내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렇게 역대 선거를 치를 때 내각이 이렇게 구성된 적이 있습니까? 그 대통령은 지금에도 진실된 반성하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야당과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국민 통합에 자세를 보일 때 이 위기에서 그나마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한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그 공포감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가격리하면서 매일매일 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하고 지금 우려, 가슴 조이고 있다 하는 사실. 이것도 역시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좀 줄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의료진들과 국민들과 또 일선 공무원들이 그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7, 80명 그 수대에서도 계속 이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와 그제를 보면은 이 서울에서만 7명의 확진자가 해외를 통해서 이 유입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최근에 스페인에 여행을 다녀온 젊은이가 또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이번 우한 코로나 19는 글로벌 팬데믹, 즉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방역의 그 실패, 초기 대응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지금은 각 나라, 특히 우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국을 거부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7일 유럽연합 26개국에서는 30일간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는 데 합의를 하고 즉각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 역시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별 입국 절차라는 말을 쓰면서 전염병 유입을 막겠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18일 날 대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역시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젊은이가 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공항 검증소를 거쳤지만은 막아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비상적인 각오로 지금 유럽이나 외국에서 유입되는 이 외국인 또는 유입되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도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를 언제 종식되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한테만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라고만 하지 말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믿음직한 대응 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의원님. 지방자치 선거는 김정은 트럼프 선거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당 독재, 일당 지배의 지방자치체가 만들어진 적이 해방 이후에 있었는가? 교육감 17군 가운데 14곳이 석권되었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이 일당 지배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기도 31곳 가운데 29개가 석권되었습니다. 광역시도 의원 가운데 서울특별시 100곳 가운데 97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졌고 경기도 129곳 가운데 128곳이 일당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시군구 의원, 제가 출마하고 있는 고양시만 보더라도 33곳 가운데 25명이 민주당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정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2%에서 1%로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 분명한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 이런 헛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양치기 소년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를 망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대통령과 지사와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를 모두 갖고 있는 이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다고 다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놓는가. 유권자들께서 이 양치기 소년들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말을 들어왔지만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야당 심판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과문한 탓이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권한도 권력도 없는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오만, 독선, 독주, 그렇게 해서 지방의회를 일당 지배하에 놓고 치러지는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도 야당의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 이것을 시민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미경.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미래통합당이 잘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당을 찍고 저 당을 찍고 그런 선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거냐, 선택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기차를 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거 국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한 좌파연합 독재로 가겠다고 하는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도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 독재로 가는 그 역할을 하는 전위부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벌써 터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허구라는 거 이미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네수엘라 기차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한민국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나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인지 사회주의를 택할 것인지 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우리의 이념도 내려놓고 우리의 지역도 내려놓고 이번에는 멈추게 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 베네수엘라 기차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히 묻겠습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을 때 첫 번째 법안이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왔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아마 그 첫 번째 법안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허가제를 통해서 탈세했다고 잡아낼 겁니다. 꼬투리 잡을 겁니다. 체납했다고 꼬투리 잡을 겁니다. 추징하겠죠. 결국은 추징해서 어떻게 할까요? 압류하겠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에 귀속시킬 겁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이렇게 무너뜨릴 겁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서 국가에 귀속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베네수엘라행 기차에서 멈추게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호소드립니다. 코로나 극복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초 정부 안에서는 90% 피해가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는데 예산은 5%만 남아왔습니다. 이 예산안을 미래통합당 주도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을 수령 통과시키는 내용을 보면은 대구 경북에 1조 394억 원을 증액을 하고 또 이 금액에다가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에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20% 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원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빚으로 남게 될 대출과 융자를 직접 지원으로 전환시켜서 재난대책비 4천억 원, 피해 점포 지원 2,200억 원 등 직접 지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부 여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주신 대구 코로나 현장을, 우한 코로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신 당대표님,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님, 김재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은 이제 출발입니다. 급한 물에 물 한 바가지 정도 부은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가동되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가 9월 부활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아실 것은 2008년도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 145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자의 3분의 2가 민간 경제 전문가와 소상공인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의 원칙이 시장 경제 틀 속에서 과거에 성공한 경험으로부터 벤치마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솔솔 피어나는 것이 특단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현금 분배, 군불대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코로나 극복용, 서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한 긴급 소득 제고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 분배를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는 가난한 사람 모두를 부자로 만들 수 없다. 절대 만들 수 없다. 윈스턴 처칠의 경제 우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면은 조세를 경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나라 임금이 할 짓이다, 할 일이다. 이거 정약용 공민심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가 금년도 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나마 2%만이라도 성장했던 작년에 아파트 시세, 그게 국토부의 전산망에 올라있는 수치입니다. 그걸 그대로 금년에 세금 올리는 수단으로 쓰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의 현상입니다. 전국이 6%, 서울의 15%, 9억 이상짜리 아파트는 21% 올린다고 합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택 공시, 아파트 공시지가는 이전으로 되돌려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예, 민주당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차라리 독자 비례 정당을 단독 추진하십시오. 제가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시도를 짬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강정책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연합정당 시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녹색당과 민중당 등과의 연대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녹색당이나 민중당과 연대를 하십시오. 어제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정당 참여를 받아들인 시민을 위하여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을 보니 이건 짬뽕 수준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식단입니다. 가자환경당의 정강정책을 보니 노본드 절취선 적용 페트병 라벨 접착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100% 재활용한다. 바다를 살린다.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민주당이 간장게장이나 산낙지 연포탕을 주장하는 녹색당과는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노본드 절취선 적용 페트병 라벨 접착이 뭐길래 가자환경당과는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자환경당의 유튜브 채널을 보니 가자환경당의 입당 절차는 매우 독특합니다. 정당은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과연 가자환경당의 입당 시험 영상을 보니 이게 올바른 당원가입의 잣대인지 한번 언론에서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가자환경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입당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현재 저분은 제가 알기로 입당에 성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저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가자환경당과 연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정책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설명하십시오. 노본드 절취선 적용 페트병 라벨 접착이 뭔지는 도대체 알고 하셨습니까? 집권 여당이 국민 앞에 이런 소수정당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선거 연대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정당들은 민주당이 보증 서서 비례 의석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알지만 보증 잘못 서면은 더불어 망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로 진행합니다.